자, 이제 그동안 뭐 내가 알려준 대로 좀 네가 블로그를 했잖아. 네. 그래서 블로그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서 네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너는 블로그를 이제 시작한 지 네가 얼마 된 거지? 지금 한 2달?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벌써 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네. 자, 그러면 네 블로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떻게 했나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이제 썬에어테크라고 네가 만든 거지, 이름을. 네. 오늘도 쾌적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포스팅이 20개가 된 건가? 여기 네. 표시가. 에어컨 설치가 12개. 자, 설치를 한번 보자, 그럼. 가장 최근에 거부터 한번 볼까? 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시스템 멀티 에어컨 냉난방기 설치. 아무래도 이 블로그를 하는 목적이 뭔가 일을 만드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제목에. 네. 그리고 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사실은 네가 일을 했던 곳의 이름이잖아. 그러면은 뭐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검색을 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검색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이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제목이니까 좀 지역, 뭐 그리고 이런 보건의료정보원이라는 기관이잖아. 어떻게 보면 뭐 이 관공서냐? 네. 그러면은 차라리 관공서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하는 게, 그런 담당자들이 검색할 때 좀 그래도 관공서를 해본 사람이 있나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볼 것 같거든. 요 구체적인 명의라서 타겟팅은 이제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별로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우리 이쪽에 예전에 설치했던 업체가 누구지? 뭐 이렇게 검색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럼 관공서니까 관공서 에어컨 설치했던 뭐 이력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관공서들을 잘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할 때 걸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또 시스템의 규모라든지 뭐 20마력, 30마력 뭐 내지는 뭐 총 평수. 그러니까 사실 기사들한테는 마력이 익숙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체 할 규모가 뭐 200평, 300평인데 그러면 마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평수를 해주는 게 훨씬 좋겠지.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 일단은 여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어디 있는지 네가 작업한 곳에 지도를 올려놓은 거지. 네.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정보 제공의 의미도 있으니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내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사무실 증축으로 에어컨 설치를 진행했어요. 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주무기관으로. 자,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글씨를 써서 뭐 그런 게 있어. 최적화 블로그? 그래서 글자 수가 많으면 이제 그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어. 그 최적화 블로그는 뭐 좀 더 노출을 잘 시켜주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네가 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정보들은 별로 무의미한 정보가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뭐지? 뭐 에어컨 설치 어떻게 했나 보러 들어왔는데 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뭐 하는 데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작업의 내용이 이곳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해서라면 그런 설명과 함께 약간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장황한 그냥 쓸데없는 정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 시작인데 이제 나는 막 이 관공서 에어컨 어떻게 설치했는지 보러 들어왔는데 뭔가 쓸데없는 정보가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스킵해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이 뭐야, 이 쓸데없는 내용 너무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좀 제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도 공기관 작업은 일반 현장보다 요구하는 설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업할 부분이 더 많지만 어떤 현장이든 늘 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작업 수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진행했어요.
뭐 나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더 이렇게 보기도 편하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공공기관에서는 요구하는 기준이 까다롭다는 거는 다들 알잖아. 그러니까 저희 업체는 뭐 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조건에도 부합한 뭐 이런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합니다라는 한마디로 그냥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 좀 나도 이런 최대한 데는 간결하게 하면 되니까. 그렇지. 간결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이 다 담길 수 있게. 자, 이건 뭐 안에 이런 간판 같은 거 보여줬고 천장 내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현장에 도착하면 마감재를 다 열고 작업할 공간과 배관의 경로를 확인합니다. 좋아. 자, 그리고 열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지, 지금. 네. 현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관이 지나는 경로마다 모두 확인을 해서 가장 작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시작해요. 작업하기가 편해야 그 결과물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의 작업은 늘 천장 마감을 열고 배관 경로를 확인한 다음 관로 작업, 즉 배관이 천장 내 위치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다음 관로 작업, 즉 배관이 천장 내 위치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확인한 다음 이렇게 되니까 나 순간적으로 이게 뭐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이런 것도 잘 봐야지. 여기 마침표가 있으니까 여기는 한 칸 내려주고 보통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전산 볼트를 내려주고 끝에 배관 구경에 맞는 행거를 걸어줍니다. 뭐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지 이걸 누가 모르나 할 정도의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정보가 아니니까 뭐 이왕이면은 여기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이 사진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구나 하는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서 좀 보충하자면 이 전산봉과 행거를 따로 찍어서 이런 모양인데 배관을 이렇게 걸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겠지. 근데 사실 뭐 이 정도의 작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작업의 디테일을 본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런 블로그는 내가 좀 조언을 주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뭐 이거를 이제 일반 사업자나 좀 중소규모의 그리고 개인이 할 때 보게 되면 유익한 정보들이라서 이런 것보다는 그런 관공서 업체는 이력, 어떤 업체들을 내가 했는지 언제부터 이런 일들을 했는지 그런 걸 되게 따질 것 같아 사실. 그치? 이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네가 작업을 했지만 그 비슷한 규모의 다른 업체를 작업을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쓸 게 아니라 지금은 킵해놓고 뭐 그런 식의 포스팅이 될 수 있게 작업 중간에 조금 찍고 작업이 완료된 거를 쫙 모아놔서 키핑을 해놓고 지금은 이 디테일한 사진들로는 그냥 천정형 에어컨 설치의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만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나중에는 이제 네가 관공서들의 작업이 많이 모였을 때 이런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우리는 이런 곳들을 작업했습니다 하는 포스팅이 하나 나올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그런 업체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스팅이 될 것 같거든. 이게 블로그가 해봐야지 이렇게 좀 뭐 이런 것도 자,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요거 디테일 있게 시공하는 거잖아. 사실 귀찮아서 많은 업체들이 이런 걸 하지는 않는데 해주면 좋은 거니까 이런 거를 보고 마음이 움직일 사람들은 일반 개인 고객들인 거지. 내가 어떻게 작업을 했고 그 천장 소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게 천장형 에어컨 작업은 좋은 것 같아. 특히 드레인 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어필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봐. 드레인은 하나도 안 했어요.
드레인 작업이 이제 잘못되면 아마 뭐 이런 좀 중소규모의 학원, 뭐 상가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게 시공하고 4년, 5년 후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 그게 처음부터 구배가 아주 잘 맞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4년, 5년 후에 구배가 안 맞는 걸로 인해서 계속 정체된 물들이 이제는 안에 이물질까지 쌓여서 벤트를 통해서 넘어온다거나 자꾸 부하가 가니까 기계에 달려있는 배수 펌프가 무리가 가니까 고장나고 오류를 때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 계속. 그래야 그 드레인 작업을 제대로 하는 업체를 고객들이 찾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4년, 5년 후에 발생하는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이 아니지. 이건 자명하게 시공 잘못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에어컨 천정형을 해놓고 4년, 5년 후에 물 떨어지는 문제로 시공했던 업체를 찾지는 않는단 말이지. 시공했던 업체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같은 설치기사가 뜯고 올라가서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맞아요. 알고도 왜 이렇게 했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천정형에 대한 작업을 할 때는 그런 문제들 어떻게 작업하면 어떤 문제가 언제 생기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줘야 돼. 이거는 그런 정보는 뭐 설치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정보가 아니잖아. 오히려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 설치업체들이 그런 정보가 많이 퍼져나갈수록 잘 될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 아, 이거 이창수 사장이네. 네, 이모 씨입니다. 열심히 용접하고 있네. 이렇게 용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보여주고. 이건 뭘 볼 수 있다는 거야? 분지요. 분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분지관에 네. 대해서. 이런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중간에 갑자기 사진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설명을 끝마치고 사진을 여러 개를 같이 보여준다든가 하는 조금 더 내가 사진만 보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걸 볼 수 있다면 용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나 보거나 할 수도 있지. 문맥이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요거 그라인더로 땄냐? 네. 실내에서 배관이 외부로 나가고 실외기까지 연결할 준비를 한 거예요. 배관을 U자로 연결한 건 배관 내 질소 기밀을 위함인데 실외기를 연결하기 전 질소 기밀을 통해 배관 체결 및 연결 누설 부위의 시공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상의 내용도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시공할 수 있는 매뉴얼 뭐 LG 기준으로 해서 원래 3차 기밀이 기본이지. 네.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고객이 봤는데 3차 기밀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선정한 업체에서. 그러면 이게 매뉴얼이라는데 왜 안 했지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거에 대비해서 하는 과정들이잖아. 맞아요. 그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지. 또 너네 현장에서 지금 질소 흘리니? 예. 그런 거를 찍어야지. 질소를 흘리는 것과 흘리지 않는 것의 배관 내부의 차이를 보여주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려줘야지. 실질적으로 나는 한 5년 정도 시공 후에 내가 만난 현장이야. 서비스 요청이 들어와서 갔는데 누설이었거든. 근데 누설 부위가 천정형 에어컨은 실내기에 EEV가 있는 거 너도 알지? 네. EEV가 터졌어. 왜 터졌냐 하면 용접 슬러지로 막혔어. 야, 배관 조인 부위에도 이렇게 까맣게 흑연처럼 뭔가 시커먼 것들이 모여 있더라고. 용접을 많이 한 열 몇 대 되는 현장이었으니까 멀티 용접을 되게 많이 했겠지. 분지관 용접도 하고 하느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도 질소로 흘리지 않았으니까 그것들이 흘러다니면서 결국은 5년 후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나 솔직히 목구멍 여기까지 고객한테 이거 시공 잘못해서 이른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처음에 설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처음에 잘못이잖아.
그게 매뉴얼만 지켰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같은 설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막 해. 뭐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한다는 둥. 근데 자기가 그걸 안 하는 단가를 낸 거잖아.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지, 뭐 고객이 잘못한 건가? 고객은 몰랐잖아.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되게 애매한 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집에 뭔가 물건이 필요해서 지금 구매를 한 거고 그 물건은 이 설치나 시공이라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작업들을 스킵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 그 물건이 원래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물건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다면 그 물건 뭐라 그러겠어? 가지고 가라 그러지. 그쵸. 설치.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난 고객은 온당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온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실 원천적으로 뭔가 봉쇄가 돼 있어. 차단이, 정보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그냥 하지 않고 하면서 나 혼자 알아서 비용은 그런 거를 하지 않는 비용이니까 합리적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이런 시공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야, 이거 블로그 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그러다가 뭐 설치 시공에 대해서 자꾸 자 이제 좀 그런 말은 줄이고 아무튼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고객의 선택을 받기에는 좋겠지. 네. 단순히 뭐 연락처만 노출을 시킨다고 하면은 연락이 잘 안 와. 그리고 연락이 온다 해도 그 고객과의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하면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니까. 자, 여기 뭐 가정용도 했네. 서버실에 벽걸이 했어요. 벽걸이도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하나의 포스팅을 더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겠지. 뭐 이런 사무실에 서브실인데 냉난방이 부족해서 이런 벽걸이를 하나 더 추가했다. 이런 부분도 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더 예쁘게 됐는지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이게 그래도 소음이 덜 나는 배수 펌프 종류를 했는데 보니까 네. 조용하라고 네. 그지? 그런 거를 알려줘야지 이제. 자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네가 주로 많이 한 게 이제 천정형 현장들을 많이 다니니까 네. 천정형이 좀 많구나 그지? 네. 아 이거 나랑 한 거지. 네. 우리 100m짜리 네. 맞아요. 배관 하나에 30m씩 나갔던 현장. 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썬 에어테크입니다. 오늘 설치할 곳은 지난번 드레인 수리를 했던 학원입니다. 통창 쪽에 있는 실에 기존 에어컨으로 용량이 부족해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했어요. 이 내용보다 오늘 설치할 곳은 지난번 드레인 수리를 했던 학원입니다 보다는 오늘은 인천 청라에 있는 니트지니어스 어학원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가 훨씬 나을 것 같아. 뭐 추가로 했다는 내용도 사람들이 뭐 추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자, 이번 현장은 배관 커버에 배수 펌프까지 모두 진행했고 배관 길이는 세대 합쳐서 100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97m예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공했던 현장은 배관이 꽤 길었던 특별한 현장이지. 네. 근데 네가 생각하기에도 배관이 좀 긴 현장들을 기사님들이 어때? 좋아하지 않지? 맞아요.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시공이 좀 힘들고 시공이 힘들고 네. 힘든 것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니까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또 우리는 필요한 만큼 견적을 넣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이건 틈새 시장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이 포스팅의 제목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 30m 이상 장배관 에어컨 설치 작업. 내지는 뭐 배관이 엄청 긴 현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좀 자극적인 이런 어그로도 한 번씩 넣어주고, 예, 결국은 그러면 이 포스팅의 내용에 주는 이런 긴 배관으로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가정용 에어컨 사이즈에서는 사실 15m 이상은 제조사에서 권장하지 않는 그런 이유와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시공하는 과정들 사진을 착착착착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객과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걸 알려주면, 그러니까 그치? 좀 우리 배관이 길어서 설치가 안 된다고 벌써 두 팀이 와서 거절을 하고 갔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배관이 길면 설치가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지식인에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키워드가 좀 걸릴 수 있도록 배관이 상당히 긴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보 제공과 함께 해주면 좋았을 것 같아. 사진은 완성된 사진 찍었고, 이날 일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서 중간에는 많이는 못 찍었지. 이거 나네. 자, 이거는 드레인이 하나는 이렇게 절로 나왔지 우리. 자, 실외기는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 이런 블로그를 할 때는 좀 겸손한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깔끔하게 했다는 자부심이 있어도 분명히 나보다 더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해놓은 사진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만 보여주면 좋은 것 같고. 이 뭐 가위 얘기는 또 뭐 하는 거야? 전에 한번 블로그 포스팅을 한 적 있어요. 제가 사탕 가위를. 네. 아주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스팅은 나는 따로 빼기를 추천. 이거는 기사님들이나 이런 공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만한 건데 결국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쓸데없는 정보가 있다면 이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거야. 네. 내가 이 체류 시간이 길어야 되는 이유는 알려줬지. 네, 저번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야 이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 블로그는 괜찮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구나, 좋은 블로그구나를 판단해서 좀 더 노출을 시켜주거든.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너의 연락처는 꼭 노출이 돼야지. 이거를 나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해서 올리는 게 좋대. 왜냐하면 자꾸 연락처를 노출시키면 그것도 좋지 않은 블로그로 본다는 정보가 있어. 자, 그리고 이걸 해시태그라고 그러지? 네. 샵 시스템 에어컨, 샵 천정형 에어컨, 샵 벽걸이 에어컨. 근데 나는 여기 끝에다가 이왕이면 할 거면 다 설치를 붙이기를 추천을 한다. 그치? 네. 청라 에어컨 설치로 검색을 할 때 검색이 되게 돼야 되니까 청라 에어컨, 뭐 에어컨 설치 잘하는 업체, 뭐 이런 식으로 좀 집어넣는 게, 그리고 사타 가이나 공구는 전혀 필요가 없겠지. 자, 그 다음 포스팅도 한번 봐볼까? 이것도 나랑 한 다 거지. 벽걸이는 다. 거의. 네. 일산 동구 두인 네트워크스 창고. 일산 동구 창고 LG 스탠드 에어컨 설치 및 벽걸이 에어컨 이전 설치. 뭐 이게 냉난방기였어. 그리고 우리 그런 거를 제목에 잘 녹이고, 결국에는 고객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게 우리 포트폴리오거든. 내가 이런 설치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라는. 좋네, 이런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사진 정도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창고 에어컨 설치를 보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창고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지. 또 내부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잘하는 것 같아 네가 이런 거는.
작업자들이 쾌적할 수 있도록 작업대 바로 앞에 냉난방기 위치를 잡고 설치했다.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해주거나 사진을 편집할 수가 있어. 이 블로그 자체에서. 해봤니? 아니요. 안 해봤어? 해봤어요. 그거 할 때. 그 맞아, 안에서 맞아요. 네. 좀 확대할 부분을 확대하고 잘라내고 안 보여줄 부분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적극 활용해서 해봐. 네. 사진 편집 기능을. 자, 중간중간 작업 내용들 알려주면서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좀 많이 부족하네. 역시 사진을 찍는 게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되고 일하면서 되도록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 정보가 사진이 있어야 좀 풍성해지는 느낌이거든, 나도. 아직 뭐 이제 포스팅 12개 정도 했나? 여기 보면은 수리도 있고 뭐 한데 한 20개 정도 다 해서 포스팅이 있는데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지금 2달 동안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일을 몇 개를 했지? 일은 하나 했고요. 일은 진짜 하나 영업이 했고. 성사된 건 하나 정도고 전화는 한 10통 정도 받았고요. 그래도 전화가 10통. 되게 빠른 거야. 사실은 내가 처음 블로그를 했을 때 나는 첫 전화를 받은 게 1년인가 2년 후에 받았어. 블로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하면서 왔어.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블로그로 했던 건 막연하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너한테는 내가 어느 정도 알려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보게 된 거지. 그런 것들에 좀 걸려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저는 네이버에다가 상호 노출도 안 시킨 건데 그러면 전화 오는 건 온전히 블로그로만 전화 오거든요. 그치? 네. 네가 사업자 저거를 안 했잖아. 네, 아직. 위치 정보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안 안 했지. 했어요. 그랬는데도 전화가 10통이 나오고 일을 하나를 했다는 게 괜찮은 거지. 이 블로그 마케팅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광고비를 냈을 때는 그만큼 내가 쓴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연락이 왔을 때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뭔가 손해본다는 느낌도 크고 사실 한여름에 에어컨 설치나 뭐 또 겨울에 냉난방기 설치라는 키워드는 비용이 좀 들어. 한 클릭에 꽤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뭐 입금해 놓고 돈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거든. 그렇게 보면은 어때? 우리 일을 함으로써 일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뭐 내가 너 일당 따라와서 사진 찍어서 네가 블로그 포스팅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손해될 게 있을까? 없어.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일당을 가서라도 네가 찍어서 네가 현장에서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영업 방법이지. 대부분의 똑똑한 고객들은 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 자, 우리 여기 남양주 진접이지? 네. 남양주 에어컨 설치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 어떤 한 업체가 꽉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또 보는 거야. 자, 이게 위에 있으면 파워링크잖아. 네. 이게 돈 주는 광고야. 사실 이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이게 돈이 나간 거야, 이 집은. 그래서 이런 어뷰징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되겠지. 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그렇고 몰라. 아무튼 나는 이 라인에 있는 것들은 안 봐, 원래도. 너도 좀 그렇지 잘 안 않냐? 봐요. 안 보게 요즘 되죠. 뭔가 정보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위는 그냥 이렇게 내리고 시작을 하는 거지. 이런 데서부터 이제 보는 거야. 자, 요 포스팅은 내가 보기엔 이거 광고 업체야. 이 뭔가 제목이, 블로그 제목이, 네. 자, 자기가 가스 충전하고 해결했는데 이렇게 자세히까지 포스팅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 이건 광고야. 들어가 보면 이제 알 거야. 자, 봅시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듯하네요. 이런 시기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되는데 남양주 에어컨 설치 그리고 남양주 에어컨 가스 충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가 아닌데 뭔가 광고 같은 느낌이 벌써 물씬 나지. 이사할 때 이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에어컨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서 놀라기도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시공을 하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듯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겪고 나니까 그 중요성을 더욱 잘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 잘 해야 추가적인 지출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자, 기사님 설치하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까지 사진 찍는 사람 본 적 있냐? 없죠. 이삿짐 옮겨주는 곳에서는 원래 철거 비용과 설치 비용만 별도로 내면 다른 업체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에어컨 이전 설치까지 꼼꼼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자, 봐봐. 철거 비용과 설치비만 별도로 내면 철거 비용을 받는 이삿짐 업체는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자, 근데 막상 이사를 다 끝내고 보니 이런저런 내역이 추가가 많이 되어서 견적이 훨씬 더 비싸지는 바람에 굉장히 속상했는데 게다가 마감까지 깔끔하지 않아서 스트레스였어요. 뭐 전에 했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찍고 있는 사진이 이게 다 어떤 설치 기사가 하는 블로그 같은 사진들을 찍고 있지. 바람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7개월 전쯤 이사를 했는지라 다시 문의를 해보니까 본인들 잘못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냐? 7개월 전쯤 이사를 했는데 문의를 하니까 본인들 잘못은 아니라고 전화상으로 발뺌을 하는 거야. 너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과연 어떤 포스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어때? 우리 에어컨 설치가 참 중요하지. 맞아요. 그리고 설치를 하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자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제대로 하는 업체들이면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아니면 나처럼 이사 갈 때까지 라고 서비스에 대한 기한을 얘기를 하잖아.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7개월 전에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뺌을 하는 업체를 만났던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곧 더워질 텐데 그럼 에어컨을 꼭 틀어야 하는데 이렇게 미적지근한 바람이 계속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조업체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해봤더니 재설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해줬대.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대. 이것도 뭔가 정보가 이상해 좀. 그치? 제조사에서 무조건 재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지도 않거든. 일단 기사님이 가보셔야 알고요. 뭐 물론 재설치를 해야 된다는 언급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아는 거거든. 우리 실제로 현장을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체가 있어서 어디를 고르면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특히 저는 선택장애까지 있는지라 더 오랜 시간 걸렸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업체를 검색해봤는데 설치한 뒤 혹시 문제가 다시 생겼을 때 바로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집 근처에 있다고 해서 설치를 뭐 하자에 대해서 다시 오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갈지 안 갈지를 물어보고 부르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렇게 무작정 전화 상담을 받아봤답니다. 일단 회사에 따라 설치 비용이나 받을 수 있는 날짜 또한 달랐는데요. 그렇게 상담을 몇 군데 해보고는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근데 계속 비슷한 이런 각도의 사진을 찍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자, 진공 작업 또한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진공 작업은 설치에 포함된 작업이지. 근데 일부 업체들이 진공 작업에 대한 비용을 포함을 시켜 놓지 않고 좀 싸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자, 그러면 실제로 진공 작업하는 사진은 있나? 없어. 그지? 없지? 자, 그럼 뭐가 진공 작업인지도 이 블로그를 통해서 알 수는 없어. 자, 그리고 배관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 보통 수리 가면 어떻게 하냐? 다시 작업하지? 싸준단 말이지. 이건 손이 닿는 곳인데. 우리가 쓰는 마감 테이프는 뭐야? 댕카죠. 외부에 있는 것들은 일제 마감 테이프를 사용해서 10년이 지나도 터지지 않게 작업해 줄 수 있지, 우리. 네. 그런 부분을 또 노출을 시키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블로그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만들어가면 나쁘지 않아. 자, 뭐 보니까 이건 진짜 소비자가 한 것 같기도 해. 그냥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사진이 비슷한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 이거는 포스팅 알바 같기도 해.
소정의 돈을 받고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거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인들 블로그로 좀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 원고를 제공해. 그리고 이걸 올려달라고 하거든. 이건 약간 그런 것 같아. 네가 봐도 좀 그런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네. 업체로부터 수정의 원고료를 받아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업체의 전화번호는 여기 노출이 된 곳이 있구나.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스킵하지, 거의. 효과적인 블로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상단에 뜨는 뭔가 그 상단에 많이 뜰 수 있게끔 내용을 집어넣은 거거든. 블로그 업체들은 그런 걸 잘 안단 말이야. 그래서 남양주 에어컨 설치를 검색했는데 지금 1등으로 뜬 거야. 그래서 내가 1등으로 뜬 거니까 한번 본 거지. 자, 근데 여기 어때? 왠지 비슷하지 않냐? 네. 이건 같은 업체에서 준 원고를 가지고 올린 사람이야. 여기는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자. 보는 내용은 업체로부터 수정해 콘텐츠를 지원받아. 이제 답 나오지. 응. 얘네가 이런 양식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노출이 잘 된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고, 뭐 여기도 비슷하게 자꾸 이런 걸 보여주지. 사진은 다른데. 그러니까 자기네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하는 업체들로부터 사진은 찍어주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해. 그래서 블로그를 돈을 주고 맡기는 걸 내가 추천하지 않는 게, 결국 사진은 다 찍고 내용도 이쪽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내가 만드는 게 더 진실성이 있고 뭔가 정보가 제공이 되잖아. 우리 설치기사인데. 자, 여기라는 요 마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업체야. 내가 많이 봤어. 지역별로 이게 뜰 거야, 아마. 요거를 구리로 바꿔볼까? 또 뜨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검색을 하면은 공통적으로 뜨는 업체들이 있어. 그 업체들은 그냥 광고 업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업체들이 어떻게 포스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 보고 걔네들이 뭔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을 잘 파고들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정말로 고객들이 원하는 내용, 내가 어떻게 설치하고 얼마에 설치해 주는지, 하자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해주는지, 그런 거를 어필하라고. 내가 뭐 블로그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 전화 왔다며. 네, 맞아요. 그럼 일이 하나 생긴 거잖아.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 우리는 가끔 내가 지금 포스팅을 할 만한 멋진 설치를 할 수 없는 능력인 사람이 많아. 왜 그러냐면 이제 저단가 설치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면서 설치하기란 게 쉽지 않잖아.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고 많은 집을 해야만 내가 본전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고단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잘 시공한 사진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항상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미 완성이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고객한테 전화가 왔을 때 네, 사장님 그렇게 하려면 이 정도 비용은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무작정 금액을 올리기보다는 나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활발하게 설치를 하고 있다, 이런 작업도 한다 하는 것들을 어필해서 전화를 많이 받는 걸 추천하고, 네. 이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골치가 아프면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설치에 포스팅만 해버려.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주로 하는 포스팅이 그래서 배관 커버 작업, 그리고 무소음 배수 펌프 작업, 그리고 뭐 수리 작업들,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만 하면은
그 외적인 일들로는 별로 연락이 많이 안 오겠지. 또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아예 금액을 딱 박아놓으면 내용을 보고 금액을 확인한 고객이 이거 좀 비싼데? 하면 전화 안 하겠지. 그러면 나는 상담을 안 해도 되니까 입이 덜 아파. 그런 좀 이제 차츰차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장비라든지 공구도 좀 신경을 써야 돼. 네. 그래서 차를 정리를 잘 해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항상 유지를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공구 깔아놓고 하는 모습도 한 번씩 포스팅 내용에다가 집어넣고, 내 차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내 차 모습도 찍어서 나한테 의뢰를 하는 고객이 이 사람 정말 괜찮게 하고 다니는데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좀 보여주면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지금 네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지 2달이 됐단 말이야. 네. 이 앞으로 뭐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동안 한 일들을 갖고 한 포스팅을 가지고 뭐 또 그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영상으로 계속 찍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에는 내가 혼자 해서 너한테 알려줬던 거 있잖아. 포스팅 할 때 뭐부터 해라. 그런 내용의 영상으로 해서 아마 2편이 나갈 거고, 다시 3편에는 뭐 한두 달 후에 너랑 같이 네가 그동안 이렇게 한 거를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네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너 자체적으로 이제 할 게 뭐야? 저 자체적으로 유튜브 해야죠. 그치? 이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 너의 마케팅에, 광고에. 네. 이제 너는 컨셉을 뭐 네가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한 2년 했었나? 친구들이랑? 네. 올인원 했었던 건가? 그때? 아니요, 그러니까 상업용도 하고 뭐 올인원도 하고 고루고루?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경험과 뭐 이런 걸 살려서 하지만 아직 새내기니까 그런 느낌으로 네가 처음 하는 일들이 많잖아.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런 일인데 뭐 어떻게 할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 같이 일하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그 너한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네가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힘들고 이렇게 했더니 좀 괜찮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은 그것도 또 재미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실수하는 것들을 굳이 안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면서 씨 이렇게 해갖고 이거 좀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경험들도 그때그때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한번 짬짬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좀 구독자도 생기고 더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또 우리 에어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하나 더 느는 거니까 네. 나는 그런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자.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거 편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거 좀 모르겠다. 좀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하고 그런 건 없지? 그런 건 없어요. 못되게 얘기하고. 네.